자, 화제가 되는 인물 한 사람만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제원인데요. 조변석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 양반 참.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 배신을 최근에 발언만으로 보면 배신이에요. 이제 자유한국당 가가지고 또 후회스러운 거야. 한국당 복당은 내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다. 그럼 배신을 몇 번 한 거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었죠, 한 번.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서 복당했죠. 배신인데 탈당까지는 아닌데 불구하고 이거는 또 한 번의 배신성 발언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김호준 뉴스공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그 민주 진보 쪽 분위기로 오면 말을 막 이렇게 뱉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도가 또 나가서 화제가 되니까 또 말을 좀 번복하고. 그러니까 배신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아니, 이 양반이 이런 발언을 푸른 나머지 말씀대로 뭐 배신 곱하기 몇 번을 하는 발언을 쏟아낸 게 사실은 이제 방아쇠가 된 게 그렇죠. 이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이 류석춘이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발언을 막 공개석상에서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자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의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뽑혀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들은 장제원 나 아니야? 탄핵에 찬성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당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쏟아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장 의원은 재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문회 때 제 입을 막아버렸던 분이 아, 그랬구나. 네, 예. 네. 아주 날카롭고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새날은 꼰대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탈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연쇄 탈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연쇄 탈당하면 어디로 가요? 바른정당으로 가나요? 일단은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는 결정은 안 되지만, 이들이 다시 새로운 당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아, 새로운 당? 네, 새로운 당. 제3회 보수정당. 네, 3회 보수정당.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자유당에서도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도 나가서 뒤에 나오는 잡음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을 홍준표가 예전에 부잣집 대리님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 있잖아요. 네. 겉멋만 들린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혜원이 당선될 때 김무성이 뭐 나가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나와서 김무성 의원이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명만 나가면 그 당 자체가 원내 교섭 조직가 자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른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일부가 다시 복당을 했겠어요. 결이 안 맞는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꼴 보기 싫고 홍준표 꼴 보기 싫고 자기 부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는 또 바른정당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탈당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민주진보 쪽과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으니까 살아보겠다고 바른정당 깨고 한 40석 나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은 있어도 갖고 있는 재산이네 뭐네 해서 큰 우산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지리멸렬하게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잡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존재감 과시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제정신인 놈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MB계하고 친박계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골박들이나 MB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자들을 대충 추려보면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양다리 걸치거나 뭐 별로 그쪽에서 뭐 핵심 인물로 대접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MB계와 친박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사가 곧 시작돼요. 그 내각이 다 완성되면요. 이제 적폐청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2단계로. 예. 그러면 무차별 이제 할 겁니다. MB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줄수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얽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최경환이 수사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뭉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공격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수순이에요. 지금 MB 사건 터지면요.
정말 이 나라는 또 한 번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더러운 꼴 안 보려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하태경이 말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제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무소속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룹을 져서 들어가더라도 어디로 들어가든 대접을 받는 거거든. 원래 장제원이가 지역구 관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공천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공천하고 한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맞아요.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고 살아나와서 다시 먹당한 케이스거든. 지역구 관리는 잘했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건 장제원이 보여주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모습, 그냥 코미디처럼 보여서 탄핵이 됐을 때 민주진보 쪽에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막 그 제스처를 취했던 팟캐스트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방송 나오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영철, 뭐 장제원, 뭐 이혜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뭐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꼴 사나운 거야. 이혜원도 저 경상도권 내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겠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특히 경상도권 쪽은 배신자에 대한 그 응징 심리 같은 게 좀 있어요. 박근혜가 그랬다 치더라도 니디디 배신하고 나가면 되겠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싫어도 그거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보수 지지자들이 빨리 풀어줘야 바른정당이 의석수가 한 5배 넘는 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건전한 보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건전한 보수라는 말을 기치를 내걸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어그로 끌기 힘들어요. 근데 배신자나 변절자에 대한 프레임이 그렇게 불려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하나 봐요.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성태 의원 나왔을 때 새가 날아든다를 틀어줬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인터뷰할 때도 처음에는 새가 날아든다를 틀려고 했는데 장제원이 제발 노래만 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앞으로 어딜 나가든지 자기의 타이틀곡이 되니까 제발 틀어달지 말라. 그래서 김어준이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그 노래는 윤신혜 씨가 부른 DJ 얘기죠. 네. 참 재밌네요. 웃긴다 진짜. 정치는 그래서 코미디고 예능이라는 얘기가 맞는 말 같고요. 그게 민생과 직결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런 노름할 때 피를 토하고 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이재용 재판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출석한답니다. 증인으로. 삼성 저격수였잖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그 안에서 예전에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그 재산 물려주기 불법 행동에 대한 소스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김상조 그렇겠죠. 위원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게 맞을 거고 일반인 개인 김상조가 아니라 지금 증인으로서는 개인이지만 김상조 타이틀은 공정거래위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서 위원장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 거는 이 무게감이 그렇겠죠. 예전에 김상조 개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서 얘기하자면 이 양반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준 신뢰, 그다음에 기준안들이 굉장히 현 개혁 시대와 맞물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가장 핵심적인 건 재판관이 김상조 위원장의 기준안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이재용한테는 안 좋은 악연이 돼버린 김상조 위원장이 그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자료들을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판사도 법에는 정통하지만 이 경제, 기업들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정통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 김상조 위원장이 나서 쉬운 말로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서 설명해 준다면
신비님 말씀대로 아마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예. 자, 화제가 되는 인물 한 사람만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제원인데요. 조변석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양반 참.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 배신의 배신을 최근에 발언만으로 보면 배신이에요. 이제 자유한국당 가가지고 또 후회스러운 거야. 한국당 복당은 내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다. 그럼 배신을 몇 번 한 거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었죠. 한 번.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서 복당했죠. 배신의 배신인데 탈당까지는 아닌데 불구하고 이거는 또 한 번의 배신성 발언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그 민주 진보 쪽 분위기로 오면 말을 막 이렇게 뱉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도가 또 나가서 화제가 되니까 또 말을 좀 번복하고. 그러니까 배신의 배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아니 이 양반이 이런 발언을 푸른 나머지 말씀대로 뭐 배신 곱하기 몇 번을 하는 발언을 쏟아낸 게 사실은 이제 방아쇠가 된 게 그렇죠. 이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이 류석춘이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발언을 막 공개석상에서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자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의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뽑혀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나와서 김무성 의원이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명만 나가면 그 당 자체가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른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일부가 다시 복당을 했겠어요. 결이 안 맞는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꼴 보기 싫고 홍준표 꼴 보기 싫고 자기 부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는 또 바른정당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탈당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민주진보 쪽과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으니까 살아보겠다고 바른정당 깨고 한 40석 나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은 있어도 갖고 있는 재산이네 뭐네 해서 큰 우산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지리멸렬하게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자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존재감 과시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제정신인 놈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MB계하고 친박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골박들이나 MB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자들을 대충 추려보면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양다리 걸치거나 뭐 별로 그쪽에서 뭐 핵심 인물로 대접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MB계와 친박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사가 곧 시작돼요. 그 내각이 다 완성되면요. 이제 적폐청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2단계로. 예. 그러면 무차별 이제 할 겁니다. MB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줄수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얽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최경환이 수사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뭉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공격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수순이에요. 지금 MB 사건 터지면요. 정말 이 나라는 또 한 번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같은 경우 제가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더러운 꼴 안 보려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하태경이 말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제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무소속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룹을 져서 들어가더라도 어디로 들어가든 대접을 받는 거거든. 원래 장제원이가 지역구 관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공천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공천하고 한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맞아요.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고 살아남아서 다시 복당한 케이스거든. 지역구 관리는 잘했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장제원이 보여주는 흔들리는 갈대와저 같은 모습 그냥 코미디처럼 보여서 탄핵이 됐을 때 민주진보 쪽에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막 그 제스처를 취했던 팟캐스트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방송 나오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영철, 뭐 장제원, 뭐 이혜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뭐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꼴 사나운 거야. 이혜원도 저 경상도권 내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겠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특히 경상도권 쪽은 배신자에 대한 그 응징 심리 같은 게 좀 있어요. 박근혜가 그랬다 치더라도 니디 배신하고 나가면 되겠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싫어도
그거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보수 지지자들이 빨리 풀어줘야 바른정당이 의석수가 한 5배 넘는 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건전한 보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건전한 보수라는 말을 기치를 내걸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어그로 끌기 힘들어요. 근데 배신자나 변절자에 대한 프레임이 그렇게 불려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는 하나 봐요.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성태 의원 나왔을 때 새가 날아든다를 틀어줬잖아요. 장제원 의원을 인터뷰할 때도 처음에는 새가 날아든다를 틀려고 했는데 장제원이 제발 노래만 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앞으로 어딜 나가든지 자기의 타이틀곡이 되니까 제발 틀어달지 말라. 그래서 김어준이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그 노래는 윤신혜 씨가 부른 DJ 얘기죠. 네. 참 재밌네요. 웃긴다 진짜. 정치는 그래서 코미디 있고 예능이라는 얘기가 맞는 말 같고요. 그게 민생과 직결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런 노름할 때 피를 토하고 장제원 나 아니야. 탄핵에 찬성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당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쏟아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장 의원은 재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문회 때 제 입을 막아버렸던 분이 아, 그랬구나. 네, 예. 네. 아주 날카롭고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우리 새날은 어쨌든 꼰대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탈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연쇄 탈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연쇄 탈당하면 어디로 가요? 바른정당으로 가나? 일단은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는 결정은 안 되지만, 이들이 다시 새로운 당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아, 새로운 당. 네, 새로운 당. 제3회 보수정당. 네, 3회 보수정당.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자유당에서도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도 나가서 뒤에 나오는 잡음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을 홍준표가 예전에 부잣집 도련님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 있잖아요. 네. 겉멋만 들린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혜원이 당선될 때 김무성이 뭐 나가네 마네